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성 음식 또는 알칼리성 음식 이런 말 이제 흔하게 쓰고요. 또 산성 체질이 된다, 뭐 알칼리성 체질이 된다 이런 말도 이제 자주 씁니다. 우리 몸은 그 pH가 7.4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이 중성이기 때문에 7.0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고 pH가 7.0보다 낮으면 산성이라 그러는데요. 7.4니까 아주 약한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그 pH가 이제 7.4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식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몸은 7.4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산성 음식이니 알칼리성 음식이니 하는 거는 다 별로 비과학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레몬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시잖아요. 이제 시다는 거는 이제 산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또 레몬은 뭐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헷갈리셨을 겁니다. 제가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그 아이시스 8.0이라는 물 있잖아요. 그게 물인데 pH를 8.0,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알칼리 그 물인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고 하루 종일 이제 아이시스 8.0 물만 이제 눈 떠 있을 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몸이 산성이 됐는지 알칼리성이 됐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소변의 pH를 재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의 pH를 쟀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pH가 알칼리성으로 나오면 내가 몸 안으로 들어간 게 알칼리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pH가 이제 7.0보다 낮게 계속 산성으로 나오면 내가 먹은 게 산성이구나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시스 8.0만 계속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점점 소변이 산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H는 8.0인데 그러니까 알칼리성 물인데 이게 왜 몸에 들어가면은 산성이 되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때는 이제 챗GPT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제 자료를 찾는다고 찾았는데도 한 10년 전인데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물을 먹어봤거든요. 삼다수도 먹고 백산수도 먹고 뭐 막 먹어봤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이제 진로 석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pH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소변 pH가.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알칼리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그 삼다수하고 그 석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물들이 몸을 알칼리로 만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물을 사 마실 때 칼슘 마그네슘 양만 이렇게 보면서 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먹고 있는 탐사생물도 칼슘 마그네슘이 높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경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먹는 그런 에비앙 같은 물이 칼슘 마그네슘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물맛도 조금 이상하고 그런 경수로 이제 차를 끓이거나 커피를 끓이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맛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경수라는 게 몸을 알칼리로 만드니까 뭔가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경수를 주로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수를 먹는 사람들이 블루존이라 그래서 오래 사는 동네다. 특히 뭐 일본의 그 아오야마 섬이라는 데는 그 경수 지역, 연수 지역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제 경수 먹는 지역의 사람들만 100세 이상으로 오래 산다 뭐 이런 과학적인 리포트들을 보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경수를 쭉 먹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논문을 읽다가 음식의 산성도를 재는 방법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처음 알았는데 그 계산식을 보니까 단백질하고 인이 많으면 이건 산성이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양 이온을 띠는 미네랄이 많은 음식들은 이게 알칼리성 음식이다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요. 아주 신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에 쓴 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성식품, 염기성식품, 과학적으로 구분하는 기준. 산성식품, 알칼리식품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산성 체질이 되고 채소를 먹으면 알칼리 체질로 바뀐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고기나 채소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나눠지는 걸까요? 사실 음식 자체의 pH가 아니라 몸속에서 그 음식이 어떤 산이나 염기를 만들어내느냐가 기준입니다. 이를 수치로 계산한 것이 PRAL, 즉 신장에서 걸러지는 잠재적 산성부와 포텐셜 리날 엑시드 로드입니다. PRAL 값이 클수록 우리 몸에 산성 물질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고기, 치즈, 달걀처럼 단백질과 인이 많은 식품은 PRAL이 높고 채소나 과일처럼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PRAL이 낮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식단보다 저지방 비건 식단이 PRAL 값을 훨씬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16주 동안 각각 두 식단을 교차로 섭취했는데 저지방 비건 식단을 섭취할 때 PRAL이 감소했고 체중도 평균 6kg 줄었습니다. PRAL 수치와 체중 변화는 정비례 관계였고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음식의 산성 염기 특성이 체내 대사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몸속 산성도를 낮추는 식단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성과 염기성 식품은 마치 수국처럼 뿌리가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의 꽃을 피웁니다. 뿌리가 산성에 닿으면 체내 환경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뿌리가 염기성에 닿으면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물론 단순화된 비유지만 신체는 그런 방식으로 식단에 반응합니다. 고단백, 고인산 식품이 대사 과정에서 황산이나 인산 같은 산성 부산물을 남긴다면 채소와 과일은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 몸의 산성도를 낮춥니다. 특히 비건 식단은 체내 산성 부하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식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단백질도 필수 영양소이고 동물성 식품이 모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식단의 구조와 균형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콩류나 통곡물을 활용한 식단으로 체내 산성도를 조절하면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속 산성 염기 균형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분야지만 PRAL이 몸의 여러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단순히 칼로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몸에 남기는 대사 흔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품별 PRAL 수치를 표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PRAL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산이 부하가 되느냐. 산이 부하가 되면 결국 pH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려면 산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산이 빠져나가는 길은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실험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기여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크게 5가지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인이 있으면 이거는 산을 만들어내는 거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들은 그 염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염기성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칼리 음식을 우리가 자주 안 먹고 주로 먹게 되면 이제 산성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장에서 계속 산을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되고, 또 몸이 이렇게 산성 부담이 걸리게 되면 이제 우리 성인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도 쉽게 늘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져서 당뇨가 오기도 쉽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된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알칼리 음식을 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단백질을 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으면서도 또 알칼리 음식은 뭐가 있는지 찾아서 드셔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콩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비건들은 보면 단백질은 콩에서 먹고 나머지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는 그런 좋은 논문이 아닌가 해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먼저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논문을 보시면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이라는 곳에 이제 실린 것이고요. 2025년 6월 25일 날 이제 실린 최근 논문이고, 보시면 다이어터리 애시드 로드 on the Mediterranean and a vegan diet 돼 있고, secondary analysis of randomized crossover t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터리 애시드 로드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음식으로 산을 이렇게 부하를 시켰느냐, 이제 산성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대한 거고요. 메디테리언이 이 지중해식 식단이고, 비건이 이제 채식주의자죠. 여기 보시면 이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식단을 다 경험하게 하는 그런 트라이얼입니다. 보통 연구를 보면 이제 한쪽 그룹은 이제 메디터리안 지중해 식단을 시키고 한쪽은 이제 비건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쉬운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뭐 메디테리언에 간 사람들이 뭐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메디테리언을 먼저 16주를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비건 다이어트를 16주 하고, 그럼 그 두 기간 각각 했던 그 4개월 동안에 이제 체중 감소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개인차가 없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게 한 걸 이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컨더리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차 분석이라는 뜻인데, 그럼 프라이머리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 논문인데요.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앤드 로우 팻 비건 다이어트, 지중해식 식단하고 저지방 비건 다이어트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을 했다고 돼 있고, 모두 62명의 과체중인 어른을 대상으로 16주 간격으로 크로스오버로 이제 메디테리언 먼저 했다가 이제 비건 하거나, 또 반대로 비건을 먼저 했다가 메디테리언을 하거나 이랬을 때 체중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콜레스테롤하고 LDL 콜레스테롤 이런 걸 측정을 했을 때, 이 트라이얼은 2019년도에 있었고 논문은 2022년도에 저널 오브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뉴트리션이라는 곳에 실렸는데요. 같은 저자들이고요. 이때도 그 로우팻 비건 다이어트가 지중해 식단보다 훨씬 체중도 잘 빠지고 평균 한 6kg 정도 빠졌다고 돼 있거든요. 메디테리안에서는 거의 체중이 안 빠졌다고 여기 보면 돼 있습니다. 0. 그래서 이게 그 보통 다이어트라 그러면 칼로리를 제한하는데, 이건 칼로리를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드시던 대로 드시면 메디테리안은 안 빠지는데, 비건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6kg가 이제 빠졌고, 실제로 이제 칼로리도 한 500칼로리 정도 하루에 덜 먹게 된다 그럽니다. 비건으로 먹게 되면.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시면 비건 쪽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은 18.7이 떨어졌고 LDL은 15.3 떨어졌다는 게 프라이머리 그 어널리시스의 결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살 빠진 것만 본 게 아니라 산성 알칼리성 음식을 얼마나 섭취한 게 변하게 됐는지 그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식에서 산성 알칼리성을 이제 계산하는 식이 나오거든요. PRAL이 나오는데, 단백질에다 0.49를 곱하고요. 그다음 포스포러스가 인입니다. 인에다 0.037을 곱해요. 그리고 두 개는 더합니다. 그리고 포테슘이라는 게 칼륨이고, 이건 0.021을 곱하고, 마그네슘 0.026을 곱하고, 칼슘에 0.013을 곱해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양수가 나오면 산성이고요, 음수가 나오면 염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인은 이제 산성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물론 단백질이 훨씬 크게 기여를 하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염기성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NEAP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요 앞에까지 요 식은 요만큼이요. 요만큼을 보시면 이제 PRAL 그 식이거든요. 여기다가 더해주는데 키하고 몸무게를 이제 각각 복잡한 식으로 더해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이, 근육이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 자체가 이제 분해되면서 몸에서도 산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해 준 걸 NEA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신체 크기를 이제 고려해서 실제로 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정해 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를 보시면 지중해 식단을 처음 시작했을 때 PRAL이 1.2였는데 이게 끝날 때 지중해 식단 16주 끝났을 때는 마이너스 1.6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8 정도 이제 산 부하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비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는 9.3이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19.3. 상당히 이제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마이너스 28.6이나 돼서 메디터리언에 비해서 비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이제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거고, 많이 알칼리 음식을 먹을수록 더 체중이 잘 빠진다는 게 이제 이 밑에 쪽에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의 산성 알칼리성에서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살이 더 잘 빠진다는 거를 이제 최초로 증명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하고 인이 많은 음식은 이제 산성이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이제 알칼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들이 산성 식품인지 알칼리성 식품인지 이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 이제 찾아보니까 식약처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식재료로 쓰고 있는 16,000가지의 그 음식들을 그 요약해놓은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엑셀 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두 16,000개 정도의 음식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PRAL을 계산을 하려면 단백질, 그 다음에 인, 그다음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데이터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식약처 자료에는. 그래서 이제 그건 빼고 아까 식을 이용해서 여기 PRAL 값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16,000개 정도의 자료 중에서 한 12,000개 정도는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4,000개 정도였는데, 다시마 튀각이 가장 알칼리가 높은 음식이고, 여기 보면 다시마, 미역 뭐 이런 것들 해조류들이 이제 보니까
칼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단백질은 적고 칼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g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제 가벼운 것들, 물이 적은 것들은 이 값이 크게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다 이제 나물 종류입니다. 예, 한 100등까지 다 식물성 음식이죠. 비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상위 랭킹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쯤 여기에 이제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흔히 먹는 게 나오고요. 감자 같은 것도 보면은 약간 그 알칼리 음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한 4,000개 정도가 계산이 될 수 있는데, 보면은 한 1,400개 정도는 지금 알칼리 음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 이제 한 3,000개 가까이는 이제 산성 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성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떡볶이도 보면은 0.1 약하지만 이제 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쭉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음식들은 다 이제 약한 산성인데, 산성이 강한 음식을 보시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은 0.9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산성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단백질은 좀 많으면서 뭐 칼슘, 인, 칼륨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산성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 이제 5 이상 되는 것들 보시면 이제 닭볶음탕, 뭐 닭볶음, 참치 샐러드, 이제 계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고기 종류들 보면 장어도 그렇고 고기, 생선 다 동물성 음식들이죠. 주리알 장조림도 보면 상당히 높네요. 7 정도 되고, 뭐 소 등심구이 7.9,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자미 구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8, 9 정도 이제 되는, 그리고 북어찜 뭐 단백질 높고 하니까요. 이제 지방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산성식품이란 거 알 수가 있고요. 멸치 조림, 꽁치 조림 이런 것들 해산물들도 보면 단백질이 높고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산성 음식이란 거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무게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말린 것들은 더 이제 높게 나옵니다. 이제 물은 적고 단백질이 훨씬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감안하셔서 보더라도 맛있는 것들이죠. 뭐 다 런천 미트니 뭐 해서 고기 종류, 이쪽에 이제 생선 종류 하나도 없죠. 이제 4,200개 중에 이제 굴비구이가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굴비구이는 굴비가 이제 바짝 말렸잖아요. 또 멸치 볶음도 마찬가지로 멸치에는 이제 수분이 거의 없거든요. 수분이 지금 보면 100g당 27g밖에 없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이제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뭐 그냥 생고기로 따지면 어떤 고기나 생선 종류는 다 이 산성 음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이제 간단하게 보셨고, 이걸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고기를 완전히 안 먹는 비건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산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현실적인 방안이 없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제미나이한테 심층 분석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제미나이의 심층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이제 PRAL 잠재적 신장 3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 신맛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단백질에다가 0.49를 곱하고 인에는 0.3037, 이런 두 개는 더하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이제 곱해서 빼라는 거고요. 이게 높은 음식들은 붉은 육류, 가금류, 생선, 뭐 해산물들은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특히 이제 유제품들도 상당히 높다. 그런 초가공식품도 이제 높다고 돼 있고, 낮은 음식들은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류 이런 것들이다. 일반적인 음식 100g 기준으로 소고기가 7.8, 닭가슴살 8.7, 파마산 치즈 이건 수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죠. 34.2로 굉장히 높고, 빵 같은 것도 좀 높고요. 렌틸 콩이라든지 이런 시금치, 바나나 이런 채소들은 이제 좀 낮고요. 레몬도 보시면 알칼리성이고, 토마토, 이제 건포도도 굉장히 낮은 거는 이게 말렸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서 100g당 이렇게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치즈 종류가 이제 높고, 계란도 꽤 높고 산성 음식이고, 산성 식단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만성 저등급 대사성 산증이라는 게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이제 특히 뼈 건강, 우리 몸의 pH를 맞추려다 보면은 뼈에서 칼슘, 마그네슘이 이제 빠져나와서 몸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게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근육 건강, 근감소증이 올 수가 있다. 산성 음식을 먹다 보면은 단백질 섭취하고 관계없이 근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코티졸이 많이 올라가는 게 메커니즘일 거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대사성 질환, 결국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도 결국 코티졸이 많이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성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위험한 건 이거죠. 전신염증 및 만성 질환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그 산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장내 미생물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몸을 그 염증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이제 염증이잖아요. 근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도 안 좋고 암에도 안 좋고 뭐 대사증후군, 이형당뇨병, 신경염, 뇌건강, 뭐 자가면역 질환, 뭐 모든 거에 다 안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레몬 주스 같은 거는 pH 값이 2.0 아주 강산성인데 PRAL 값은 마이너스 2.3으로 이게 알칼리 식품이라는 거고요. 라임, 블루베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맛이 먹기에는 이제 신맛이 나지만 과일들은 다 PRAL 값이 보면 다 알칼리란 거 알 수가 있고요. 양배추, 브로콜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도 상당히 좋은 알칼리 식품이고 감자도 알칼리 식품이고요. 소고기, 닭고기, 생선 같은 것들 보시면 다 PRAL이 한 8 정도로 높은 그 산성 식품이란 거고요. 우유, 플레인 요거트도 뭐 약하지만 산성이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콜라는 약한 산성이고 커피는 알칼리성입니다. 마이너스 2.4. 또 적포도주도 마이너스 3.4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거는 이제 그나마 음료 중에는 알칼리 식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경수를 먹는 게 이제 알칼리 식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빠져 있고, 결국 보면 골밀도나 골절이 많이 위험하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제 신장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소화기에서 위산 역류 및 뭐 위궤양이 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면역 염증, 체중 관리, 근육량 뭐 이런 거, 심장 건강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산성 식품을 많이 먹는 거에 그 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산성 식품 그 알칼리 식품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강조를 해드리면 이제 신맛이 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같은 미네랄이 많은 음식이 알칼리 음식이라는 거고요. 주로 이제 해조류에 많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나 해조류 같은 것들은 또 섬유질도 많아서 장내 세균에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장내 세균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장내 세균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리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제 고기를 끊고 비건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아무튼 되도록이면 이게 균형 잡힌 식사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산성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고기 같은 거 드실 때는 조금이라도 야채를 같이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결국은 다 합쳐져서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되는 거니까, 내가 산성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한 날은 알칼리 음식을 많이 드시고, 뭐 안 드시면 아무튼 마그네슘도 조금 보충해서 드시고, 또 물도 좀 경수로 드시고, 뭐 레몬이라도 하나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과일 야채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우리 몸이 이제 산을 그 배설하느라고 여러 가지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